이제 뭐 한 5년 전까지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희도 크리스마스 상품 중에서 작동 왕구를 포기했어요 나중에. 30% 분량에 거기다가 건전지 들어가잖아요. 버튼 하나 있으면 30% 분량이고요. 버튼 2개 있으면 40%, 버튼 3개 있으면 50%. 그렇죠. 버튼 하나당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아이템 선정할 때 제 경험상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배터리 넣는 거 팔면 안 돼요. 네. 배터리 넣는 거. 맞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작동하는 거 팔면 안 돼요. 작동을 안 하나요? 네. 세 번째,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조립하는 거 팔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만 피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 트리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다 건품을 하고 와요. 예, 중국에 오피스가 있어서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품질이 안정적이기는 하나 아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그래서 피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런 거를 안 갖고 오는 거죠. 네, 피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상품도 줄어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볼펜을 보고 샀는데 10번 잘 가져오다가 한 번은 재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면 이제 상품이 바뀌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똑같고. 근데 그걸 구매하신 분은 이제 뭐 굉장히 이미지 타입은 그렇죠. 나오면 뭐 방법이 없죠. 이제. 그래서 중국은 좀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 트리에서도 창업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뭐 한 6년, 7년? 예, 그런데 실제 교육도 직접 한 몇 년 하셨고 네, 그렇죠.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야 될 것? 뭐 이런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온라인에서 팔려면 사이트는 어떻게 만드냐, 가입은 어떻게 하냐, 뭐 여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저한테는 주제 넘는 뭐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저도 한 10몇 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해줄 조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 조언이라는 걸 지금 듣고 있는 분이라면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보들에 따라서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이 온라인 온라인 상거래라는 게 인류가 불물 교환, 전자화폐 교환 등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한 지가 한 2만 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추적해 보면 한 2만 년 전부터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2만 년 전의 거래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줄을 이루고 있고 거의 전부다시피 한데 불과 20년 전에 2000년 전후를 해가지고 새로운 상거래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전자상거래라는. 그럼 이제 20년 된 거예요. 지구 역사에 상거래 방식이 하나 새로운 인간의 상거래 방식이 생겼는데 2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또 이 전자 상거래 방식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초기의 인류인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초기의 인류인 셈이에요. 이 상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을 듣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아이템을 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어렵다, 뚫기 어렵다, 뭐 남들이 다 하지 않냐, 프로그램이 어렵다. 굉장히 초기적인 프로그램이고 초기적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후에 보면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마케팅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지는 너무 구시대적이라서 의미가 없다거나.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등등에서를 보면 물론 판다에도 많이 있고요. 뭐 다른 마켓들에도 많이 있는데 그 홍수야 정보가. 근데 그걸 제대로 캐치해서 오랫동안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보라고 이제 파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 사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담아 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치원들이 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막 구구절절 계속 얘기하는데 조회수가 20만, 30만인 거예요. 난 그거 듣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이게 저희가 창업 아카데미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창업 아카데미라는 걸 오해할 것 같아요. 마치 막 좋은 말만 떠버리는 것이 아닐까? 마치 프로그램만 팔아먹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유행하니까 유행을 팔아먹고 돈을 벌려는 회사가 아닌가? 이 아카데미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성공한 셀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당신이 알고 있는 거 내지는 뭐 도메토피아 게시판에 있는 몇 가지 글이나 뭐 판다에서 올려놓은 이 유튜브 내용들을 몇 가지만 찍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찍고 그거 하고 안 되면 판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좀 듣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든 전기하고 인터넷만 있는 곳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뭐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온라인 유통에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접을 뿐이지 노력을 덜하거나 해서. 그리고 정보는 충분히 알려져 있고 또 알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따라한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약간의 기간, 뭐 1년, 2년 정도의 좀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고 두세 달 하고 끝내버리는. 순서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앞에 거 듣고 뒤에 건 안 듣고 그래서 앞에 걸 먼저 한다거나 뭐 앞에 것만 해보고 어렵다고 한다거나 뒤에 것만 했는데 앞에 거 한 것처럼 매출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 같은데 순서를 이렇게 잘 찝어주시더라고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 순서를 이렇게 쫓아가면 뭐 제가 볼 때 월 1억 매출 그 정도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한 것보다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화 시켜내는 게 어려운 거지. 내 한 몸 매출 1억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순수익을 1,000만 원 만들 거냐 500만 원 만들 거냐 이거는 너무나 블루오션이라 가지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지금까지 우리 그 주식회사 트리 구영훈 대표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신가요? 중국에 원래 아는 없어요. 중국어도 못 하시는 상태에서 가시죠. 전 니하오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무역을 하신 거예요? 시작. 우연히 만났어요. 뭐 제가 그 영업사원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찾고 있었는데 그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의 부장이 같이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중국 사업하다 망했대요. 내가 꼬셨죠.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때려치우고 이제 나랑 같이 했어요. 첫날 중국 간 첫날 폈어요. 그분은? 네, 그래서 제가 탕진을 했어요. 내가 당한 거였어. 저분요. 그 아까 전에 이제 피해야 될 중국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조금밖에 못 하거든요. 언어의 장벽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좀 안전하고 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안 맞을 수 있을까요? 검증된 수입 대행 회사를 쓰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강력히 추천.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수입 대행 회사를 써요. 왜냐면 그 수입 대행 회사한테 배워야 돼요. 화주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워요. 배운다는 건 대놓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배워나가는 건데 검증된 회사이면서 국내 중국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한국 직원들이 중국을 컨트롤하는 그런 회사면 더 좋겠어요. 바로 도멘토피아네요. 우리 회사는 따로 의뢰받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우리 없고 단독 상품만 저희 상품만 하고 이제 뭐 따로 의뢰받고 그러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결과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입 회사들의 대부분은 중국 현지인들한테 의존을 해요. 회사가 달라요. 명백히는 사장이 둘인 거예요. 중국에도 한국 사장이 있다면 이 한국 사장 그냥 중국에 사는 한국 사장. 그쪽 회사 사장이고 여기는 이쪽 회사 사장이고. 한국의 사장이 중국에 있는 사장한테 의뢰를 하면 중국에 있는 사장은 자기 직원, 프리랜서 같은 직원에게 의뢰를 해서 상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과정이.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물류 대행 해주는 곳. 근데 돈 날려보면 알아요. 안 날리고 배우. 예를 들면 이런 볼펜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럼 이런 품질에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그거의 요구 조건에 맞는 상품 샘플들을 보내올 거예요.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아, 제가 중국의 상품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이 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네요. 최소한 사진 정도만 주면 사진 정도만 주면 소액의 그 의뢰비를 받거나 해서 이렇게 해주겠죠.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가 수탁이 많아요. 아마 몇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10군데에다가 이쪽에서 좋은 샘플이 왔잖아요. 요걸 또 10군데에다가 보내요.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듣는 곳하고 거래를 하면 돼요. 간단하게. 아, 그러면 이제 사입이라는 게 사실 또 재고 리스크라는 게 항상 또 위험하잖아요. 지금 거의 전부라고도 약간 제 스스로는 느껴지는데 이 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마케팅을 목숨 걸고 해야죠. 그리고 상품은 단품으로 하는 게 좋고요. 다품종보다 몇 가지 상품을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뭐 한 10가지, 20가지로 다 지정을 하고 이거는 마케팅 기법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팔아보시니 어떨 때 어떤 마케팅이 맞겠다 할 때 그 마케팅에 맞게끔 상품을 구성을 해가지고 딱 그것만 충분히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정도씩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한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재고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한 방법이고 반드시 리스크는 가져가고 대신 많이 팔고 조금 손해보는 정도. 만약에 재고가 만약 100개 정도가 쳐진다.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억을 팔아요. 1,000만 원의 재고가 웃겨질 정도로 의미가 없을 만큼 많이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런 마케팅이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이제 대량 뭐 저가 판매 뭐 이런 것들인데 박리담회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늘 그거에 이제 부딪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재고 같은 것도 그런 경우죠. 저희는 너무 많이 팔아버리니 작은 재고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작은 재고가 너무 큰 거야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했는데 다 있어요. 실제 없어. 그래서 실제 없어요. 실제 없어요. 했는데 10년 전에 아웃된 상품. 되게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 그렇지. 그리고 10년 전에도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정말 지금 나왔어. 장사 안 되는 상품. 어떻게?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상품은 많은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가서 구매 욕구를 일으키고 그게 판매되기까지는 판매자와 투자자와 개발자와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표님은 이제 하시다가 이제 무역을 이렇게 가셨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무역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조금 시작을 해야 좋을지. 무역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은 제가 20년 지나고 나니까 순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순차적으로. 어렸을 때 너무 몰라서 막 뛰어들었는데 이 질문 주시는 분은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번을 제가 정해놨어요. 어떤 무역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무역을 배우고 싶으면 무역회사 들어가라. 기왕이면 한 무역회사 100군데 봐가지고 좀 가능성 있는 가능성은 내가 뭘 가능성 있다라고 딱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이런 데서 내가 배울 게 많다. 거기 가서 한 3, 4년 정도 일을 하세요. 그리고 중국 출장도 회사가 돈 줄 때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간 김에 자료조사도 많이 하세요. 미래를 생각해서. 회사가 하는 일을 플러스 나의 미래에 대한 조사도 좀 미리 하시고 3, 4년, 5년 길면 좋은데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중국 사업은 중국과 할 사업이 아니라 한국에서 상대로 할 거죠. 중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 현지 사업이 아니죠. 현지 사업이라면 현지인들하고 몇 년을 섞어져서 이러고 살고 나서 하는 거고 한국 사업을 하시려면 한국 무역회사에서 한국 중국 시장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보따리 들고 뛰어 들어가도 이제 늦지 않다. 늦지 않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좀 더 모범 답안에 가깝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그 질문했고요.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자, 지금까지 우리 주식회사 트리 부영훈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재밌죠?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사업을 20년을 넘게 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